삼국지에서 제갈량의 후임이자 상용 습격작전을 고안한 인물이 있으니 장환입니다. 오늘 손찬이 형은 장환에 대해 탐구해봅니다. 장환의 자는 공념이며 형주, 영릉군 출신입니다. 촉한 사형은 촉사인의 명재상을 일컫는데 이 중 장환이 있습니다. 나머지는 제갈량, 비, 동륜이죠. 장환은 약관의 나이에 사촌동생 유민과 함께 이름이 알려졌다. 참고로 유민은 훗날 왕평과 함께 흥세산에서 활약하죠. 장환은 유비가 입촉할 때 주서자로 따라 들어갔다. 보통은 주서면 주서, 서자면 서자라 그러는데 주서자, 이때 주자는 주서의 그 주자가 아니고 연주, 예주할 때 행정구역을 나타내는 주입니다. 사실 주서, 서자 둘 다 똑같은 말인데 보통은 문화서자라 그러죠. 그 서적과 기록을 담당하는 직이고 공손찬도 이걸 한 적이 있습니다. 이어 광도연의 현장이 되는데 유비가 불시에 순시를 하는 거죠. 장환이 일도 안 하고 만취해 있었다. 이에 유비가 장환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갈량이 만류하는 거죠. 그는 백리지제가 아니니 마땅히 중하게 써야 된다. 백리지제는 평방 백리를 다스리는 인재, 즉 현장이나 현령 정도를 말하는 거죠. 참고로 노숙도 방통에 대해서 유비한테 그는 백리지제가 아닙니다 말하죠. 이에 유비가 제갈량을 신임하였으므로 장환을 죽이지는 않고 면직시켰다. 사실 유비가 이렇게 자주 돌아다닌 것 같아요. 순시의 목적도 있었겠지만 인재 발굴의 목적도 있었습니다. 바로 등지가 비저각도, 즉 비현의 군량 창고지기를 하다가 유비가 비현을 방문해서 등지랑 얘기해보고 너 같은 애가 왜 여기서 이런 거 하고 있냐, 현령에 이어 광안태수까지 초고속 승진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장환은 이때 기회를 한번 놓쳤다. 여러분, 그 기회는 언제 올지 몰라요. 장환은 후일에 결국 중용받지만 우리는 장환과 같이 백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필부이지 않습니까? 두 번의 기회는 안 옵니다. 장환의 매형이 바로 반준이었고 나중에 오나라에 항복하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왕찬도 인정한 중거리예요. 유비도 입촉할 때 반준을 중이 써서 형주에 남겨 형주의 치중종사로 관우를 보좌하게 했습니다. 물론 관우하고는 사이가 안 좋았던 것 같습니다만 거기에다 제갈량도 장환을 아꼈으니 이미 관시가 있는 인물이었다. 장환이 면직되고 해계왕 꿈을 꾸는데 소가 머리에서 피를 흘리는 꿈이었죠. 이에 해몽을 잘한다는 자를 물어보니 피는 명확함을 뜻하고 소의 뿔과 귀는 공자와 비슷하니 분명 공에 오른다는 길몽입니다 하자마자 얼마 안가 현령이 되었고 유비가 한중왕에 올랐을 때 상설왕이 되었다. 근무태만으로 면직됐는데 왜 다시 불렀겠어요? 관시가 작동한 겁니다. 해몽안이 생각나는데 제가 집채만한 거북이를 낚시로 낚는 꿈을 꾸고 로또를 샀는데 안 되더라고요. 이거 혹시 명리학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무슨 꿈인지. 유비 사후 제갈량이 정권을 잡고 장환을 동조연에 임명하였다. 동조연은 승상부 직속 태수 이하 관리 인사 담당관입니다. 이어 무죄에 청거되었는데 무죄에 청거되었다는 것은 자사급 이상의 인재로 인정받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장환은 이를 마다하고 유홍, 방연 등에게 양보하려 합니다. 이거 나무위키에 잘못되어 있길래 간단한 거라 제가 고쳤어요. 원문이 장환, 견지, 양급, 유홍, 음화, 방연, 요순, 즉 장환은 견지하다, 무엇을? 양급, 사양하고 줄 것을 누구에게? 유홍 등에게. 원래 위키에 있던 내용 보면 제갈량한테 강국하게 사양해야지 왜 이 4명한테 사양합니까? 썸네일 뽑으려고 나무위키 들어가다가 가끔씩 훑어보는데 이게 틀린 게 너무 많아요. 장환 이것도 보면 어디서부터 뜯어 고쳐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건 시간 나면 하고 일단 간단한 것부터 고쳐놨습니다. 나무위키 편집을 마지막으로 한 게 예전 공룡, 사실 그 이후로 안 했습니다. 유튜브 하기 전엔 그래도 취미삼아 재밌게 했는데 유튜브 시작하고 나서 이게 할 게 있다 보니까 손이 이제 안 가더라고요. 그거 백날 수정해봤자 나무위키에서 돈 안 주거든요. 근데 유튜브는 올리면 구글에서 돈을 줘요. 그러니까 이게 보고도 지나치게 돼. 사람은 참 간사합니다. 암튼 제갈량은 국벌 직전에 장환을 참군으로 임명하는데 맡긴 임무가 보급이에요. 그러니까 유비가 전장에 나가고 제갈량이 보급을 하던 그 포지션에서 제갈량이 전장에 나가고 장환이 보급을 담당하는, 즉 자신의 역할을 물려준 것이고 이때부터 제갈량이 이미 장환을 후계자로 생각했을 것이다. 실제로 제갈량은 사적인 자리에서 유선에게 제가 만약 잘못되면 장환이 중임을 맡을 수 있습니다. 제갈량이 죽자 장환은 상서령, 행, 도호, 가절, 익주자사를 겸합니다.
참고로 도호는 그 어원이 서역도호인데 이 도호라는 관직이 왜 촉에 있었는지는 이연편에서 추측했었고요. 이어 대장군의 녹상서사가 되는데 병권과 조정의 실권을 몰빵받은 거죠. 제갈량의 죽음은 상당히 임팩트가 있었습니다. 그 주변 이민족들도 제갈량의 제사를 지내기도 하죠. 심지어 수도에 제갈량의 사당을 짓자는 얘기도 나오고, 물론 유선이 정치적인 이유로 불허합니다. 모두가 제갈량이 죽어 후위를 두려워하였는데 장환이 중심을 잡고 정사에 임하자 모두가 안정되었다. 238년 위나라에서는 공손년 토벌을 진행하는데 이에 유선이 장환에게 조서를 내립니다. 지금 요동의 세군이 시끄러우니 기회이다. 한중으로 가서 때를 본 뒤에 움직여라. 한중에서 장환은 하나의 대전략을 제시하는데 바로 상용습격 작전입니다. 제갈량의 북벌을 교훈 삼았다 하는데 타산지석이죠. 제갈량의 북벌 실패 요인을 나름 분석한 거예요. 배를 많이 만들어 물길로 상용을 습격하려 하였다. 대부분 중신들이 이 작전을 듣고 성공 확률이 적다 하여 반대하였다. 물론 상용이 요충지라 유봉이 상용을 털린 이후에 제갈량도 맹달을 꽂아서 상용을 날먹하려 했었죠. 그런데 사마이가 강행군으로 상용을 꿀꺽해버리는 거고요. 그렇다고 기존 농서 및 옥량주 일대를 점거하는 대전략을 벌인 건 아닙니다. 오히려 상용 습격 작전의 전제로 봤어요. 강유를 양주자사에 임명해야 된다는 표를 올리는데, 참고로 당시 옥량주는 위나라 땅이니까 그 허봉인데 그 강족 등이 한나라 치세를 그리워하니 지역 전문가인 강유를 양주자사에 임명해서 이들을 다독이면서 도모하기 위해 강유를 출병시키고 본인은 수륙 양용이 가능한 부연으로 물러서 정황을 본 뒤 때를 기다렸다가 강유를 지원하든 상용으로 출격하든 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창 진행 중에 그 장환이 병사하는 거죠. 그래서 상용 습격 작전은 파기됩니다. 그럼 그 상용 습격 작전은 효과적인 대전략이었냐?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 4가지 이유를 들고 싶은데요. 첫째로, 일단 배를 많이 만들어야 됩니다. 당시 총나라는 관우의 형주 상실로 많은 배들을 한번 잃고, 나머지 얼마 안 되는 배들도 유비가 이릉대전에서 물자 수송하던 배들을 다 털어먹었어요. 여기엔 생각보다 막대한 물자가 든과 동시에 대규모 선박건조 현장을 숨길 수가 없어요. 바로 이게 2번째 이유인데 첩보에 실패한 겁니다. 보질과 주연이 송건한테 상소를 올린 게 있는데 그 촉의 정황을 보아하니 이놈들 배신했다. 배를 많이 만들고 성을 보수하고 있다. 장환도 한중에 있지 않고 부연으로 주둔을 물렸다. 이거 위나라랑 내통해서 우리를 넘보온다는 거다. 방비해야 된다. 물론 송건은 그렇지 않다 판단했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대규모 선박 건조를 하고 있고 장환이 부연으로 이동한 것도 다 들켰어요. 물론 이 의도에 대해서는 몰랐기에 오나라 공격으로 오해를 한 것이지만 동맹국인 오나라도 아는 사실을 위나라 세작들이 모를 리가 없습니다. 심지어 이때가 총나라 그 연희 연간 초인데 이때 사마이가 조상한테 밀려서 허울뿐인 탭으로 있던 때기나 했지만 그래도 군사적인 일에는 관여를 했던 때예요. 비슷한 시기에 일어난 흥세산에서의 대결, 이때도 사실 사마이가 조상의 출병을 말렸었죠. 게다가 평시도 아니고 전쟁 전후 시기인데 세작들이 이걸 모를 리가 없는 겁니다. 그 사마이 입장에서는 우리랑 내통한 적도 없는데 얘들이 오다라를 치려고 배를 만드나? 상용이구나.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심지어 사마이는 상용을 손수 점령한 적도 있어요. 기습의 기본은 보안 유지와 신속성인데 이게 담보가 안 된 거죠. 형주나 이릉에서 대패하지 않고 배들을 보존했으면 또 얘기가 다릅니다. 이미 있는 배들로 디데이 잡고 신속하게 진격할 수 있겠죠. 그런데 선박 건조에는 많은 물자와 동시에 많은 시간이 들어요. 결국 출병 전에 들키게 되는 겁니다. 3번째, 퇴로가 없다. 이건 모든 습격 작전의 공통적인 리스크이기도 한데 실패하면 병력, 배, 물자 다 날리는 겁니다. 특히 상용으로 기습할 때는 물줄기를 타고 습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동시에 해가 갈 땐 역류를 거슬러 도망가야 되는데 불가능하죠. 4번째로 상용이라는 가치도 생각해 봐야 돼요. 형주가 있다면 익주와 형주 양쪽에 교두보 가치가 있지만 아무리 동맹이라지만 오나라랑 군사작전과 물자까진 공유하기 어렵죠. 잠재적 적국인데. 그리고 유봉이나 맹달이 쉽게 털린 것만 봐도 지키기 어려운 곳입니다. 사마이가 맹달을 털 때 완에서 신성까지 강행군으로 열흘도 안 돼서 도착했습니다. 구군을 건 대전략 치고는 이래저래 리스크가 베네핏을 압도하는 전략으로 평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환은 내치에서는 촉을 잘 유지시켜 주었습니다. 정치 스타일을 보면 공사가 분명하고 개인의 호불호에 따라 일을 처리하지 않았다.
그 양민이 장환 뒷담화를 까다가 걸립니다. 그 제갈량만 못하다. 당시 양민의 직책이 동농, 즉 군량수송관인데 그 한참 위의 상사를 까다가 걸린 거예요. 장환이 이를 듣고는 뭐 사실인데 어떠냐. 그 뒤에 양민이 죄를 지어서 사람들이 전마저거 이제 죽었다. 그런데 장환이 이건 중죄까진 아니다 해서 살려주죠. 그리고 장환의 그 동조연 후임인 양이가 장환이랑 논의할 때 마음에 안 들면 말을 쌩까는 거죠. 옆에서 야 저거 건방진 놈 아니냐 하니까 장환이 잘못됐다 생각하는데 아부 떨라고 옳다 하는 것보단 그렇게라도 확실하게 표현하는 게 나은 거다. 그래서 후대의 평가도 내치에 대해서는 후하지만 상용습격 작전에 대해서는 대체로 부정적입니다. 청대 학자죠. 왕부지가 그해져서 독통감론에서 언급한 장환의 상용습격 작전에 대한 평으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환은 제갈량의 계획을 수정하여 물길로 상용을 습격하려 하였는데 이건 잘못된 계책이다. 상용은 위나라가 들어오기 험난한 지형도 아니고 변방의 땅덩어리에 불과한데 정복한다고 지킬 수 있을 것 같냐? 못 지킨다. 이건 제 생각이랑 완벽하게 일치하죠. 유비는 오나라랑 물에서 싸우다가 날아갔는데 또 물의 기세를 빌리려 하느냐. 이건 왕부지가 잘못 본 거예요. 유비가 수륙 양쪽으로 진군했다 대목 보고 글이 쓴 것 같은데 이릉대전의 정황을 보면 물기를 쓴 건 자기로의 보급까지입니다. 오히려 유비는 형주상실로 배를 많이 잃어서 산세에 의지하는 전술을 짜다가 화계를 맞고 괴멸한 겁니다. 지금까지 장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다음 시간에도 풍성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